저는 올해 68, 이름은 권용자입니다. 평생 사업을 했고 수십 년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죠. 외모가 반듯하거나 말투가 공손하면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겪고 나서 결국 저 나름대로 터득한 하나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 인성이 보인다. 이 말이 우스운 소리 같아도 저는 이걸로 사람을 골라냈고 큰 손해도 헛된 인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씨는 공손하고 늘 웃는 얼굴,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를 하나 트자 싶어 사무실에서 몇 번 미팅을 했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신뢰도 쌓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점심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대접해야죠. 하며 한사코 사양하더군요. 말은 참 고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식당 직원에게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자리 안내받을 때부터 여기 시끄럽네, 메뉴는 이게 다야 하며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진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서빙하는 분 앞에선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을 반쯤 닫았습니다. 둘째는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국을 휘저으며 입맛을 찌푸리고 반찬 접시를 자기 앞으로 다 끌어당기더군요. 숟가락은 테이블에 툭툭 놓고 입은 쩝쩝거리며 벌린 채 먹었습니다. 말을 고운 사람이라 믿었는데 밥상머리에선 습관이 본성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셋째, 음식에 대한 태도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공유하는 반찬을 독차지하고 고기 몇 점이 나오자 본인이 먼저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제가 이거 맛있네요 하니 눈치를 주며 이건 제가 먹으려던 건데요 하더군요. 순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그 사람 사전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넷째, 계산할 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제가 대접해야죠. 그 말이 무색하게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더군요. 심지어 계산대로 가는 제게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돈 얘기 나올 때 사람이 진짜 드러납니다. 눈치도 태도도 고마움도 없는 사람 앞에선 제가 괜히 수고한 느낌만 남았습니다. 다섯째, 식사 중 의견이 살짝 엇갈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농담처럼 그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굳더니 젓가락을 탁 놓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은 저보다 낫지 않으시잖아요. 순간 그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섯째, 먹는 속도와 말의 흐름도 안 맞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하다가 중간에 끊고 그 얘기 전에요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넘어가더군요. 음식도 혼자 빠르게 먹고 대화도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는 태도. 그런 사람이 사업에서도 타인 생각을 존중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사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거래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연락도 서서히 끊었고 다시 보자는 말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주위에선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하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끼 식사가 저에겐 충분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밥 한 끼에도 존중과 여유가 담깁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기쁨을 알고 계산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지금도 저는 누굴 처음 만날 땐 먼저 밥을 삽니다. 그리고 그 한 끼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봅니다. 말보다 더 정직한 장면이 바로 밥상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좋게 시작합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 맞고 배려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가 조금 깊어질수록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밥 한 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밥을 사면 대개는 고맙다고 합니다. 두 번째쯤 내가 또 밥을 샀을 때 고마움은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여전히 내가 밥을 사고 잘해주면 그제야 본색이 슬슬 드러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살게요. 늘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네 계속 얻어먹어야겠다.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심지어 배려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멀어지면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격의 민낯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말보다 정확한 인성의 시험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밥값을 계산하는 자세, 함께 있는 시간의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녹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잘해줄수록 감사해야 하고 나도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그 호의를 하대로 이어지는 허락이라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지 혹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대단한 심리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 한 끼 그리고 그 후의 반응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 자리에선 잘 몰라요. 아리송하다 싶으면 3번 밥을 사보세요. 62세 김갑식 씨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며 밥값으로 사람값을 본다는 소리를 체득한 분이었습니다. 그 말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밥값 앞에서 드러납니다. 김갑식 씨는 몇 해 전 새로운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고 외모나 말투는 참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김 씨가 자연스럽게 밥을 샀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드렸으니 제가 사겠습니다. 상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도 점심시간 즈음 이어졌고 어쩌다 보니 또 김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미묘하게 표정에 익숙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보다 당연하다는 느낌이 말은 같았지만 눈빛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가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 저녁까지 이어졌고 김 씨가 셋이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상대도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쯤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자 물끄러미 쳐다만보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 씨가 다시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가자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요구가 많아졌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슬쩍슬쩍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식 자리나 출장 중 밥값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3번쯤 밥을 얻어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살게요. 늘 죄송하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미안함과 균형 감각은 돈보다 더 소중한 인간됨의 표시입니다. 반면 겉으로만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네. 계속 얻어먹어야겠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집니다. 예의는 사라지고 익숙함은 무례가 됩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편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땐 뭐 굳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상대는 이유도 모른 채 떠나가겠지만 그건 스스로 보여준 모습 때문이라는 걸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밥 한 끼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끼도 인연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세 끼를 사줘도 아무 말 없는 사람은 그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밥보다 마음에 가품을 합니다. 꼭 돈으로 보답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 행동에서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땐 김갑식 씨처럼 3번 밥을 사봅니다. 첫 번째는 나눔이고 두 번째는 확인이며 세 번째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세 끼 밥을 얻어먹고도 당연한 듯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허락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도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3번의 밥값으로 충분히 알아냈으니까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65세 김숙자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참 반가웠습니다. 늘 활달하고 입담 좋던 그 친구는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김숙자 씨는 모임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매번 장소를 알아보고 예약하고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고 다른 날엔 주차가 어려운 친구를 태워주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와, 숙자 넌 진짜 착하다. 이런 거 챙기기 쉽지 않은데.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2번까지만 그랬습니다. 3번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숙자야, 다음 모임도 내가 좀 예약해줘.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건 진짜 못하겠더라. 다음엔 니네 집에서 떡 좀 더 싸와.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아, 나 오늘 운전하기 싫어. 너 좀 돌아서 데려다 줄 수 있지. 그 말투엔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점점 그 친구는 김숙자 씨의 호의를 자기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한 번은 말없이 모임 회비도 내지 않고 숙자가 좀 보태줘. 나 요즘 사정이 좀 그래.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주었지만 정작 그 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이 그저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쯤은 터뜨려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늦게 도착했고 굳이 그 친구 옆자리에 앉지도 않았으며 예약도 다른 친구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김숙자 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감정도 상하지 않았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드럽게 멀어졌습니다. 몇 달 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말했습니다. 숙자야, 너 진짜 현명했더라. 우리 너무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고 난리 났잖아. 결국 다들 상처받고 몇 명은 아예 모임을 그만뒀어. 김숙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정이 가더라.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지. 근데 그게 쌓일수록 그 친구는 더 뻔뻔해지더라. 그때 알았지. 이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주면 줄수록 더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호의에는 감동이, 두 번째 호의에는 친근함이, 세 번째 호의에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세 번째쯤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도울게. 늘 내가 고생해서 미안해. 하지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착하네. 계속 시켜도 되겠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변합니다. 당연함이 무례로 바뀌고 호의가 하대의 허락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숙자 씨는 더는 따지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게 가장 덜 상처받는 이별법임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호의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번쯤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조용히 멀어지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밥 한 끼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내가 수저 위로 젓가락 끝으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말은 조심하지만 행동은 못 숨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밥상머리가 그 사람 인생머리다. 자, 이제부터 식사 자리에서 꼭 봐야 할 6가지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나면 밥 먹으면서도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첫째, 식당 직원이나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잘 웃고 친절하던 사람이 주문받는 직원에게 툭툭 말하고 물 빨리 안 나와요. 이거 맛없어요. 이런 말투 나올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강자에겐 예의, 약자에겐 무례한 사람이라면 그건 인격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누구든지 아래 사람에게도 존중을 갖춘 사람이 진짜입니다. 둘째, 식사 예절과 위생에 대한 감각입니다. 국을 후루룩 넘기며 침 튀기고 젓가락을 휘두르듯 쓰거나 공동 반찬에 자기 숟가락을 푹 찔러 넣는 사람. 그 모습에서 혼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밥상머리 예절은 습관처럼 익히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대체로 관계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음식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자기 음식은 자기 것이라는 듯 한치의 양보도 없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거 내가 시킨 거니까 내 쪽으로 놔둬요 라고 말하는 분, 뭔가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반대로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여유와 배려가 느껴집니다. 넷째는 계산할 때의 태도입니다.
이건 정말 포인트입니다. 계산서를 보는 순간 눈빛을 슬쩍 피하며 핸드폰 보는 사람. 제가 다음에 살게요. 만말하고 절대 다음은 안 오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반면 진짜 멋진 사람은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 대접받았으니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유를 말하면서 기꺼이 베푸는 사람은 관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식사 중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의견이 살짝 안 맞았다고 젓가락을 놓고 그건 아닌데요? 또는 말꼬리를 잡고 따지듯 말하는 사람은 식사 자리가 아니라도 분명 어디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삶의 작은 갈등도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그릇이 큽니다. 밥상에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그릇입니다. 여섯째, 먹는 속도와 타인과의 호흡입니다. 혼자 빠르게 먹고 말도 자기 위주로 하며 다른 사람 말을 끊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대체로 함께하는 삶보다는 자기만의 템포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상대의 속도를 살핍니다. 좀 더 드세요. 기다릴게요. 이런 한마디로 그 사람의 배려심과 동행 능력이 보입니다. 이렇게 6가지만 보면 됩니다. 아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먹는 자세, 계산할 때 다툼 속 말투, 나누는 마음, 호흡. 이 6가지만 보면 사람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무너지는 기본 예의와 배려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생활 전반을 비춥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야 본다고요?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어보세요. 그게 가장 짧고 정확한 인간관계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엔 괜찮았지만 밥 몇 번 먹다 보니 무례해졌던 사람, 편해질수록 예의 없어진 사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싸우지 말고 변명도 듣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예의 있게 멀어지면 됩니다. 왜냐고요? 밥 한 끼는 우연이지만 세 끼는 인성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밥 한 번 먹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친구가 계산서 앞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가뿐 씨는 올해로 76살입니다. 평생을 전라북도 익산에서 살아왔고 젊었을 땐 농사일에 몸을 바쳤습니다. 새벽이면 논으로 밭으로 나가고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기를 수십 년 반복하였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 끼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밥도 예전처럼 차려 먹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이었고, 권 씨는 큰 기대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오래된 시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된장찌개를 시켜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식사였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말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옛 이야기를 꺼냈고 권 씨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 친구는 계산서 앞에 가더니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내가 살게. 다음엔 당신이 사면 돼. 그 한마디에 권 씨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를 함께 나누고 계산서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 씨는 다시 식탁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정성껏 차렸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점심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였으나
조금씩 익숙해졌고 어느새 주변 어르신들에게 밥 잘 사주는 형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위로받는 존재입니다. 밥 한 끼도 말 한마디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가뿐 씨는 오늘도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찜닭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며 달고기와 감자를 챙기고 가는 길에 들꽃 한 송이도 꺾어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밥을 짓는 일. 그것이 요즘 그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식탁 위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따뜻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접어든 지금 그는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